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을 뒤흔든 사건 하나가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사우디 왕실의 공주라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했던 그 공주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면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제는 사우디 전역이 한국의 그 무언가를 찾느라 난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주가 한국에서 한 행동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사우디 왕실까지도 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사우디 왕실까지 움직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공주가 선택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기묘한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26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사우디 왕실의 일원으로 자라며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우디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로 왕실 재산만 3천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우디의 중요한 국가 사업을 책임지는 왕실의 중심 인물이시고, 어머니 역시 중동의 여러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사우디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왕실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공주는 언제 어디서나 품위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 우연히 접한 케이팝이 저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제가 케이팝에 빠지게 된 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였어요. 강렬한 안무와 전통미를 살린 무대 연출에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이돌이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동안 그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화려한 의상과 힘찬 춤 동작은 사우디의 전통 음악과는 너무 달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방탄소년단의 다른 곡들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사랑의 설렘이 가득 담긴 노래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진 내 세상엔 온통 짙푸른 밤, 어두운 달빛이라는 가사가 왠지 모르게 제 감정과 닿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접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장면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죠. 특히 히트 유 위드 대 뚜두뚜두 라고 외치는 부분은 저도 모르게 손을 휘저으며 따라했습니다. K-팝이 주는 강렬함과 자신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K-팝 노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익히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에서 빛이 나던 날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발음해보고 싶어 한국 교포 선생님을 초빙하기까지 했습니다. K-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과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K-팝 콘서트를 사우디에서 직접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실 내부에서도 왜 공주가 그런 행사를 주도하냐며 반대했지만 저는 꼭 해내고 싶었어요. K-팝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우디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리야드 대형 공연장을 예약하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에스파 같은 한국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왕실이 직접 K-팝 콘서트를 연다는 소문이 퍼지며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예매 시작과 동시에 티켓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 공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등장할 때는 환호성이 정말 귀청이 터질 듯했고, 블랙핑크가 뚜두뚜두를 부를 때는 무대 앞에 모인 팬들이 떼창을 하며 함께 춤을 췄습니다. 특히 에스파가 넥스트 레벨을 부를 때는 사우디 청년들도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이 SNS에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사우디에서도 이런 콘서트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도 그날 밤 공연장에서 K-팝 가수들과 함께 무대 뒤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공주님 덕분에 사우디 팬들을 직접 만나 노래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우디 내에서 K-팝의 인기가 더 커졌습니다. 저에게도 K-팝과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그때부터 더 깊어졌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K-푸드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 맛은 어떤 맛일까 하고 상상했어요. 사우디에서도 한식 레스토랑이 있긴 했지만 현지화된 맛이라 진짜 한국의 음식을 느끼기엔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꼭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어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리야드의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왕실 의료진이 최고의 미용 치료를 제공했지만 탈모와 피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두피가 건조하고 모발이 힘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이 커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한방 미용 치료가 탈모와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한방 치료가 인기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우디에서도 한방 미용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현지에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제대로 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자.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처음엔 우려하셨지만 제가 워낙 간절히 부탁하니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우디 왕실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왕실 소유의 초대형 전용기로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비행 시간만 7시간이 넘었지만 안락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늘 하던 대로 K-팝 음악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어놓고 나를 빛나게 해줘. 다이너마이트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조금은 긴장된 마음을 달랬죠.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이어질 때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튕기며 리듬을 탔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어느새 기내 스크린에는 한국 도착까지 1시간이 남았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구나. 전용기 안에서도 한국 도착을 알리는 순간 설렘이 2배로 커졌습니다. 왕실 전용 비행기이지만 그날만큼은 저는 그저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평범한 팬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깨끗함과 세련됨이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규모와 관리 상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서도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과 화려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숙소로 정한 명동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려 하룻밤에 2,20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스위트룸이었죠. 프랑스 대통령이나 독일 총리,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인사들이 묵었다는 그곳을 저는 아예 400개 객실을 통째로 빌린 겁니다. 사우디 왕실답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 최고의 호텔이구나.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표고버섯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바로 그 작은 버섯 한 조각 때문에 시작될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표고버섯대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K-팝 콘서트 때문에 사우디에서 초청한 한국 아티스트들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매력에 감탄했죠. 특히 인천공항은 늘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광활하고 세련되면서도 관리 상태가 완벽할 수 있는지 매번 감탄했어요. 공항 내부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도 어김없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른 나라 공항들과 비교해도 정말 단연 돋보이는 곳입니다.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이 여행자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역시 한국은 환대의 나라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이곳은 언제나 활기차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공항 내부의 다양한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들을 둘러보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천공항의 그 분위기가 제게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로 온 만큼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활기찼어요.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혼잡하지 않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 늘어선 카페와 음식점들을 보며 이곳이 바로 한국의 현대 문화 중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정한 곳은 서울 명동의 롯데호텔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늘 그렇듯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위트룸 전체 층을 예약했죠. 하루 숙박비가 2,20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스위트룸인데 저는 이 호텔의 400개 객실을 전부 빌렸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대통령이나 독일 총리,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인사들이 묵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스위트룸에 들어섰을 때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놀랐어요. 천장 높이도 높고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이곳에서 지내면 정말 편안하겠다. 저는 창문 밖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특히 미용 한방 치료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두피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모발 건강과 피부 개선을 위한 종합 한방 치료를 권해주셨어요. 먼저 두피를 진단한 후 침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근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침이 두피에 닿을 때 살짝 찌릿했지만 오히려 시원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한방팩과 피부 한약 증류수 스팀을 사용하여 건조했던 두피와 피부에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약초 성분이 들어간 한방팩은 피부에 촉촉함과 윤기를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했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한약 성분 탈모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은 모근을 강화하고 두피를 촉촉하게 해줘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만 3천만 원어치였지만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두피도 시원하고 피부도 촉촉해진 듯했어요. 한국 한방 치료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경호원이 근처 한식당을 추천했습니다. 한식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경험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라는 비빔밥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비빔밥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비빔밥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밥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각종 채소와 큼직한 표고버섯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비빔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표고버섯이야? 버섯이 어찌나 쫄깃하고 향긋하던지 고기보다 더 깊은 풍미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한때 메르스 사태가 유행했을 때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표고버섯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먹어본 표고버섯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산은 맛이 달랐습니다. 쫄깃하고 감칠맛이 돌면서도 어떤 잡내도 없었어요. 이 표고버섯을 사우디로 가져가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표고버섯을 최대한 많이 사오세요. 강남 일대의 모든 마트를 돌아다니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걸로요. 경호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지 않고 홍삼을 함께 구입하도록 지시했어요. 사우디에서도 홍삼은 이미 건강식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는 이 홍삼을 제대로 된 제품으로 직접 사서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호원들이 돌아올 때쯤 호텔 복도에는 표고버섯 상자가 한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억 원어치의 표고버섯이었죠. 홍삼도 농축액부터 캡슐,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렇게 많은 표고버섯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갈 때 가져가려고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으니까요.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과 홍삼을 모두 준비하고 나니 한국에서의 일정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표고버섯 비빔밥의 그 맛을 사우디에서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좋아졌어요.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표고버섯 대량 구매 사건이 한국과 사우디를 뒤흔드는 대소동으로 번질 줄은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표고버섯과 홍삼을 잔뜩 챙겨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왕실 차량에 올라타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두피와 피부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았고 표고버섯 비빔밥의 그 풍미와 쫄깃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사막 풍경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 가길 정말 잘했어.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경험해서 여행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우디 왕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여행은 어땠느냐? 라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한국의 한방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었고 표고버섯이라는 식재료도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표고버섯이라니 그게 뭐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가져온 표고버섯으로 왕궁 주방에 특별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조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직접 만든 표고버섯 비빔밥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입 드시고는 이거 고기보다 더 맛있구나 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식감이 정말 독특하네 라고 하시며 흥미로워하셨어요. 왕실 식구들 모두 처음 먹어보는 이 표고버섯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과 SNS에서 제가 한국에서 산 표고버섯이 큰 화제가 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소소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 방문과 표고버섯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공주가 반한 한국 표고버섯.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한국에 가면 꼭 표고버섯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 라는 글들이 퍼지면서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표고버섯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SNS를 통해 표고버섯의 효능과 한국에서의 인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탈모와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 우리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공주님도 사갈 정도면 진짜 효과가 있는 거겠지. 라는 이야기가 돌며 한국산 표고버섯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도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몇몇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표고버섯 비빔밥 코스를 일정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왕궁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이 사온 표고버섯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왕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표고버섯이 인기 화제였습니다. 저는 그저 맛있어서 산 건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이 건강에도 좋고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탈모와 피부 고민이 흔한 편이라 자연스럽게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한방치료와 함께 표고버섯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한방병원과 표고버섯 비빔밥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다녀온 병원과 비빔밥을 먹었던 호텔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여행 일정을 짜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뷰티와 건강을 직접 체험하자라는 캠페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에서 표고버섯 열풍이 불자 한국에서 표고버섯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사우디에서 판매되는 표고버섯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라 한국산 특유의 맛과 품질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몇몇 기업은 아예 한국 식품 수입 사업을 검토하며 저와 연결하려고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과 맛을 위해 구매한 건데 이렇게까지 사우디에서 큰 이슈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표고버섯은 고급 식재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습니다. 특히 저의 한국 방문 이후로 K-팝과 한방 미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식과 건강식품에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행사에서는 공주님이 다녀온 한국 미용 한방병원과 표고버섯 비빔밥 맛집 투어를 패키지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며 살짝 당황하면서도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가 사우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이번 일을 계기로 사우디와 한국이 건강과 미용을 주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여운은 사우디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한방 치료와 미용을 위해 떠난 여행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사우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전해진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갈 때는 이번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사우디 왕궁에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피부와 탈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제 삶뿐 아니라 사우디 사람들의 관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표고버섯과 홍삼이 왕실 식탁의 주요 메뉴로 자리 잡았고 가족들도 표고버섯 비빔밥에 쫄깃한 식감과 깊은 향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으니 자주 먹어야겠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홍삼 음료도 인기가 많아서 왕실 내에서도 정기적으로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세자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이파,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표고버섯과 홍삼이 사우디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소문을 듣고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오빠는 이어서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는 총 사업비가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야.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네옴시티에 한국 기업들이 크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왜죠? 오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에너지, 건설 노하우까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거든. 특히 스마트시티와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 네옴시티를 한국과 함께 만들면 미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대중교통, 최첨단 시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여행지의 인상으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 한국은 기술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단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의 미래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오빠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저력은 단순히 문화나 한방 치료가 아니야. 혁신과 기술력,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모든 것에 녹아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이 왜 사우디의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사우디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왕세자 오빠의 말을 듣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우디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다. 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야. 며칠 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실 내 건강관리 체계를 한국식 한방 치료를 참고해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탈모와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왕족들에게 한국의 한방 요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왕실 주치의들도 한국의 기술과 치료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기술이 이렇게 연결될 줄이야. 저는 새삼 한국의 저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우디 왕실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사우디의 중요한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사우디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다음엔 기술과 미래 산업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사우디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